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빨리 정상화하기를 원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 환영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억제하고 미한일 세 나라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한국 문재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 결정에 재고를 촉구했던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의 지소미아 정상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15일 VOA에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영내 전체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라는 동맹과 북한이라는 즉각적 위협, 중국이라는 영내 장기적 우려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가치와 국제규범, 법치주의에 대한 관점도 공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지소미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정보 공유는 한일 양국이 공통의 위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양국 간 직접적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관련 정보 공유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apan and South Korea are different geographic locations with different capabilities. One country may detect a launch while another might not. And so the immediate sharing of information contributes to the defense of each country and allows them to take proper action when North Korea launches a missile. If they use the United States as a go-between, that slows down th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and results in slower decision-making, which puts countries at greater risk. 사작가와 평화재단 미국 지부의 제임스 쇼프 선임국장은 미한일 3국이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특정 부분에 각각 집중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정보 역량을 공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all the more important that we combine our resources in intelligence gathering and sharing that will give us, a better understanding of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where the threats are, and then how we can coordinate our training and our assets to deter any kind of conflict. So I think it will strengthen deterrence.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당초 지소미아가 흔들렸던 것은 한일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이라면서 양국 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정보 공유와 투명성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국 법원의 역할 등 양국 관계의 근본적 부분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향후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태평양에 전진 배치된 B-1B 전략 폭격기가 열흘 넘게 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긴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촬영한 15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항공기 4대가 보입니다.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 야외 계류장에 대기 중인 이들 항공기는 두터운 몸체의 앞부분이 길게 튀어나온 형태로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 공군은 지난 3일부터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B-1B 랜서를 전진 배치했으며 열흘 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1B 랜서 4대는 모두 유사시 1km 안팎 거리의 활주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활주로와 연결된 유도로를 바라보는 형태로 서 있습니다. BOA가 B-1B 랜서가 위성사진에 처음 포착된 3일 이후 앤더슨 공군기지 일대 상황을 확인한 결과 B-1B 랜서 4대는 2번에 걸쳐 계류 장소를 바꿔 열흘 동안 2회 이상 출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B-1B 랜서가 언제까지 괌에 머물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펼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1B 랜서의 괌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가장 먼저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 자산으로 B-1B 랜서를 꼽고 있습니다.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인 B-1B 랜서는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 적진 상공을 비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B-1B 랜서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북한의 동해상 국제공역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지난 7일 BOA에 B-1B 폭격기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고 동맹 파트너, 합동군 그리고 태평양 공군 폭격기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괌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략폭격기 배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잠재적 위기 또는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준비태세와 훈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3대 전략자산 중 하나인 B-52H 장거리 폭격기와 또 미군 공군 정찰기가 잇따라 일본 해상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 카누쿠 78 등에 따르면 B-52H 전략폭격기와 미국 공군의 RC-135 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각각 일본 동쪽 해상과 한반도 남쪽 해상을 비행했습니다. 핵미사일을 장착하고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를 비행할 수 있는 B-52 전략폭격기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체계 중 하나로 이날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와 함께 일본 영공에서 비행 훈련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밀 레이더와 전자광학 장비를 갖춰 각종 계측 정보 등을 수집 분석할 수 있는 미국 공군의 리벳 조인트 정찰기도 이날 한반도 주변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진행하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한 움직임인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일보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가 거부했던 유족들의 사건 관련 정보 공개 청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해양경찰은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조사와 국제사법 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은 당시 실종자의 과거 도박과 채무 사실을 밝히면서 도박 기간과 횟수, 채무 금액을 공개하고 현실 도피 목적의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또 문재인 정부가 거부했던 유족의 정보 공개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1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유족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이 씨의 피살 경위 파악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당시 청와대와 해경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BOA에 윤석열 정부의 이번 조치로 진실규명에 첫 단추가 끼워졌다면서 사건 은폐 의혹이 있는 해경 수사 책임자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고 북한 당국에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공동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살인죄에 관련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살인의 주체 고소 고발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관련된 공동 진상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북한에서는 협조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한국 정부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는 사건 당시 고인이 탔던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 무궁화 10호 직원 9명의 진술 조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해경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했던 자료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대통령 기록물 지정은 국가 안전 보장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다며 별도의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환경을 전략적으로 악용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한 서적 사이버 지속성 이론 출간을 기념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최근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동 저자로 참여한 리차드 하크넷 미국 신시내티대 사이버 전략센터장은 북한은 단순히 은행 절도나 금전 탈취를 넘어서 국제 제재를 우회하려는 국가적 전략적 의도에 따라 사이버를 악용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지도부는 사이버 공간과 금융 디지털 조작을 통해 국제은행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적 착취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했다면서 북한은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을 불법적으로 탈취하고 이를 세탁해 소득을 창출하는 등 사이버 수단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마이클 피처켈러 미국 국방분석연구소 연구원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보다 한 발 앞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환경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전략적 이점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계속되는 국경 봉쇄 조치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대북 지원 사업 19개가 중단됐다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15일 지난해 활동 내역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여러 국가가 신종 코로나 관련 규제를 완화했지만 북한 당국은 국경 봉쇄 조치를 계속 유지해 깨끗한 식수와 위생, 청결 분야 지원 사업을 이행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파이프와 펌프, 부속품 등 관련 자재를 북한에 반입할 수 없게 되면서 북한에서 진행 중이던 19개 관련 사업이 지난 연말까지 미완성으로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식수를 비롯한 각종 보건 관련 지역 사업 5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지만 이 같은 이유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내 14개군의 주민 39만 명과 타가소, 학교, 병원 등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 역시 북한 당국의 장기간 국경 봉쇄 조치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